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2, 3주간의 모두의 부단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You don't have to buy so much. Take it easy. Just relax. People are going in and they're buying more. I remember. 대구는 어제부터 2주만 더 참아내자 이런 시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의 박계수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들 많으시죠. 2주만 더 참아내자.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저도 몇 주째 하고 있는지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진짜 중요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교회 문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남시의 은혜강교회 목사님과 6명이 확진이었었는데 네네. 갑자기 하루 사이에 4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그렇습니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렇게 방송에서 전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신도 3명이 감염됐고 처음에는. 신도의 네. 남편 1분, 그러니까 4명이 감염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해당 은혜강 교회의 목사와 목사의 부인이 또 감염이 확진이 돼서 네. 6명이 된 게 어제 상황이에요. 하룻밤 지나고 오늘은 오전에 40명이라고 나왔다가 조금 전에는 46명으로 돼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3월 1일과 8일에 모두 다 예배를 드렸고 큰 교회가 아닙니다. 네. 신도 전체가 뭐 한 지금 화면에 130여 나오는 명. 저 건물 3층과 4층을 맞습니다. 쓰고 있는. 네. 그러니까 1일, 8일 참여했던 신도를 다 합쳐도 135명 네. 검사 대상이고요. 그리고 한 90명 정도 예배에 참석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네. 너무나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우리가 지금 늘 우려하는 소규모 집단 감염의 또 하나의 이제 가장 최신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달력을 보면서 교수님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방역 당국에서 그렇게 예배 좀 안 해주셨으면 하고 계속 공고하고 있는데 예배를 했고, 네. 처음에 한 명이 나오고 한 일주일 만에 확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형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달부터 시행을 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적인 문제라서 예민하긴 하지만 상당히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방역 입장에서 보면 모여서 특히 좁은 공간에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고 네. 또 이야기를 하는 구조가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1일 날하고 8일 날 특히 8일 날 예배를 본 게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바이러스가 농축될 수 있는 구조를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아주 그 뭐 당연한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1일 날 확진이 1명 되고 13일 날, 14일 날 자연스럽게 되고 어제는 네. 이제 월요일 날 같은 41명이 무려 한꺼번에 이제 확진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단 지금 문제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나와서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나 아니면 보건당국에서 예배나 종교 특히 밀집된 지역에서 1시간 이상 머무는 건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집단 감염이 되고 문제는 이제 지금 이제 40여 명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댁으로 돌아가셔서 또 다른 사람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나 지금 그러니까요. 통계 조사를 해보면 이미 했는데 65세 이상 특히 80세 이상은 10명 중에 한 분이 지금 돌아가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건강한 사람 차라리 괜찮습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이 바이러스를 옮겨서 돌아가시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제발 이제 이런 지금 예배나 이런 행동은 네. 본보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당분간 자제해 주시기 그런데 바랍니다. 서울시가 지난 주말에 조사해 봤더니 33%의 교회가 여전히 현장 예배를 하더라. 네, 하는 하더라. 거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에서도 그렇고 동안교회에서 그렇고 계속 교회 집단 감염이 계속 일어납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문하고 초기부터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신천지는 너무나 폭발적인 사태라 네. 아주 논외로 하더라도요. 자, 이 부산의 온천교회에서도 160명이 수련회 그러네요. 다녀오고 네. 확진자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톨릭도 나왔습니다. 네. 성지순례하고 와서 안동교구의 신도분들이 확진이 나왔습니다. 네. 이건 아예 몇 박 며칠 아예 숙식을 함께한 경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동안교회 기억나실 겁니다. 동대문구에 있는 규모 있는 교회인데 네. 여기서도 지금 이 전도사 한 분이 확진됐는데 이 수련회 여기도 네. 100여 명 참석했고요. 네. 또 청년들하고 PC방을 이용해서 세븐 PC방도 지금 확진자가 나왔고 17명입니다. 현재까지. 여기다가 이 은혜강교회는 성남에 있고 부천의 생명수 교회라는 곳도
이 규모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1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예요. 밀폐된 공간에 밀접 접촉을 네. 장시간 하면 이것은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건 과학이고 확률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일정 기간 못 참아주는 것일까? 좀 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집단 감염 나면 그 PC방처럼 또 다른 데에 집단 감염으로 옮겨지죠. 이어갈 수 있단 네. 말이죠. 자, 신규 확진자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완치해서 다 나와서 격리 해제된 사람이 303명이나 됩니다. 네. 대신에 하루 확진자는 74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엊그제는 이 76명이었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어제에서 오늘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74명. 그래서 이게 어제 이 76명이 됐을 때가 23일 만이었습니다. 정말 900명이 넘었던 적도 있고요. 네. 이게 600명대, 500명대, 400명대, 300, 200, 100명대로 떨어지다가 드디어 우리가 두 자릿수를 지난 네. 주말에 받고 오늘도 두 자릿수가 나왔다는 건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것인데 이건 지금까지의 확진 추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 소규모 집단 감염 돌발 상황이다. 네. 이 부분만 막아낸다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질본의 그 질의응답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아주 인상 깊었어요. 우리 줄어들고 있는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네. 이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우리는 오직 추가 감염을 막을 뿐이다. 사실 진짜 안심할 단계는 전혀 아니고 이러다가 금방 또 100명, 200명, 500명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1월 20일 날 시작해서 이제 한 달 반 가까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복귀를 조금 해보면 우리가 조금 정부에서든 전문가에서든 조금 우리가 안심한다는 얘기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네, 네. 어쨌거나 누가 얘기했든지 간에. 그래서 대구에서도 좀 끝난 것 같더니 이제 콜센터로 넘어가서 또 이렇게 됐고. 네. 그래서 계속 진폭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당국에서도 우리는 숫자와는 관계없이 갈 길을 가겠다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아까 확진자 수가 이제 76명, 74명 이렇게 줄었는데 네. 이 좋은 게 이제 태어나는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명대에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300명대가 이제 퇴원을 격리 해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돌봐야 하는 환자 수가 확진 환자 수의 총량이 매일 줄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격리 해제가 많이 되고 병원에 빈 공간이 생겨서 네. 더 위중한 사람이 들어오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아직은 대구에도 한 300여 명이 자가격리를 하고 계세요. 네.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빈 공간이 위중한 분들이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격리자가 오늘까지 그래프 보면 한 7,000명대에서 내일이면 아마 6,000명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떨어지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산발적인 요인, 그다음에 해외에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유럽에 대해서 전 지역을 이제 특별 검역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국내에서의 어떤 큰 불은 꺼졌는데 잔불이 남아 있는데 지금 네. 뒷산 앞산에서 큰 불이 계속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측면에서 이 상황은 아직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방금 자막에서 보신 것처럼 치명률은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지만 80대 이상의 치명률은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치사율은요. 그래서 정말 이런 집에 기저 환자 계시거나 고령의 어르신이 계신 집안에서는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각에서 네. 이미 많이 퍼져 있는데 우리가 잡아내지 못하는 건 네, 네,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거는 이제 뭐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우리나라의 어떤 진단 능력이나 진단 상황 그리고 외국에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진단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한다는 측면까지 있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우리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고 그다음에 증상이 없는 분들이 꽤 있는 거는 우리가 초기에 많이 잡아냈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밖에서 아직도 지금 진단이 안 돼서 증상이 발현이 안 된 사람이 있다라기보다는 현재는 그걸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탈리아나 아니면 미국이나 특히 일본 상황 같은 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할까요, 교수님? 자, 2번 연기했고 네. 한 번 더 연기하면 이제 4월 초에 개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사 일정이 진짜 어려워지나 봐요. 그렇습니다. 수능부터 시작해서요. 네. 뭐 중간고사 당장에 지금 중간고사도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의견 어때요? 우선 저는 이제 방역적, 보건적 네.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과거 데이터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인플루엔자가 생기면 매주 감시 체계를 동원해서 인플루엔자 숫자를 계산을 하는데 개학이 되기 시작하면 인플루엔자의 숫자가 확 올라갑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 왜 올라가냐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서로 놀면서 바이러스를 주고받고 하고 그 주고받은 바이러스가 집에 와서 가족을 다시 감염을 시키고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분이 회사를 가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네. 다시 그래프가 5, 6월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현재로 보면 아이가 걸리는 숫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8,000명 가까운 숫자 중에 네. 10대가 432명, 전체의 5.3%입니다. 그리고 0세에서 9세까지 85명인데 1.6%, 전체를 합하면 6.3%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경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계약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데 똑같은 문제가 이거는 숫자적인 것이고 실제적으로 계약해서 또 증폭되고 또 가정으로 특히 기저질환자까지 다시 확산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네. 매우 조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학사 일정이에요, 그렇죠? 네. 일단 학부모들하고 교원 단체에서는 불안하니까 미루자. 통상은 이 좀 교원 단체나 학부모들은 오히려 개학을 빨리 해서 이 공부에 차질없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보통 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네. 통상인데 네.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좀 이 보수적인 입장의 교총도 이 미뤄달라, 학부모 단체도 미뤄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미뤄달라 10만 명 넘겼습니다. 동의가. 지금 이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또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도 미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여기는 어떤 이제 이 진영의 이 어떤 이견 없이 대체로 미루지 않은 것이 중론이에요. 다만 아마 내일 문제는 발표한다는데 아마 교육당국도 늦어도 네. 17일 이전, 그러니까 늦어도 내일, 네. 빠르면 오늘인데 오늘 아직 발표 안 나온 거 보면 내일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계약을 일주일 연기하는 쪽에 아마 무게가 많이 실려 있을 것으로 네. 전망을 해봅니다. 하나만 더 교수님 네. 주말에 그 유명한 의사시죠 방송인 홍해걸 씨가 우리 진단 키트가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도대체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상황에서 홍해걸 씨가 우리 진단 키트가 미국 FDA 기준에서는 미흡하다. 미국 의회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 왜 이런 걸 기자들이 보도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FDA에 승인이 들어간 건 한 네. 민간 기업의 항체 검사법이라고 그래서 우리 네. 엘라이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검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항원 검사법이라고 해서 우리 신종플루 때 쓴 게 있어요. 이건 빨리 검사를 하는데 100% 잡아내지는 못하고 한 60~70% 잡아내요. 네. 그래서 신종플루 때 그거를 이제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이 엘라이자 항체 검사법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으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항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항체를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항체가 형성이 됐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속도도 늦고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항체는 항상 양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 키트로 하는 건데 아마 FDA에서 얘기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는 그 모델은 RT-PCR이라고 해서 몸에 유전자, 그러니까 바이러스 유전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이른바 민감도 특기도라고 하는데 바이러스가 있으면 있다고 맞출 확률이 민감도가 98% 이상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세계적인 모델이고 진단 키트도 그렇고 미국이 불허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서로 다른 걸 갖고 얘기하는 상황인 것 우리는 같습니다. A라는 진단 키트로 해서 잘 하고 있는데 민간 기업이 B라는 진단 키트로 FDA 승인을 요청했다가 거기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거 가지고 홍해걸 씨가 그 국회의원이 한 거를 미국의 이제 국회의원이 그 진단 키트에 문제 삼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군요. 우리는 A라는 진단 키트로 잘 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 같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홍해걸 씨는 오늘 우리 키트가 엉터리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은 했네요. 반론. 네. 아까 말한 거 쭉 보시면 우리 쪽에 검사를 담당하는 의료진에서도 우리 방역 당국에서도 반론을 제기한다 네. 이렇게 끄맺고 있는데 엉터리라고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미국의 의사 출신 하원 의원이 이런 충격적인 멘트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도 가치가 있으니 검토를 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우리께 엉터리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많은 언론에는요, 이게 마치 홍해걸 의학 전문 기자가
이 우리 키트 방식의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또 보도가 돼 버려서 네. 의도가 아니었다면은 사실은 이게 나쁜 그리고 의도라기보다는 그 키트도 엉터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때가 있기 때문에 네네. 쓰이는 것이지 네. 다른 상황이라고 우예걸 씨가 했습니다. 문제 제기했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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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부분은 본인은 이 엉터리라고 주장한 바 네. 없다. 반론은 필요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그 드라이브스루 승차 진료라고 할까요? 우리말로. 네. 전 세계가 지금 뭐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건 뭐 사실 배워서 하기 어렵지 않은 기술이니까요. 그렇죠. 우리 아이디어를 채용하고 있는데 일본은 안 한다면서요. 네. 네. 이것도 문제 방식 보니까 제기를 했죠. 네. 제가 계속 무슨 해명을 하는 것 같아서 뭐 당국자를 얘기하는 게 네. 아니고 일본이 그거를 뭘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왜냐하면 그 드라이브 스루라는 거는 검사하는 방법이 아니라 검사를 하기 위한 빨리 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지. 그렇죠. 네. 도구를 갖다가 그 도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면 미국 CNN, 영국 BBC, 독일 슈피겔지에서 찬사하는 거는 빠른 속도, 진단 키트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네. 혁신적이고 감염이 덜 되고 무려 평소보다 6배 빠른 속도로 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초기에 컨테인먼트 작전을 하려면 빨리 검사해서 빨리 그렇죠. 치료를 해야 되는 네. 건데 일본은 지금 사실 그런 걸 조금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네. 아마도 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전 세계가 빠르게 채용한다는 건 그만큼 이 시스템이 효과적이라는 효과적이고 거죠. 맞습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검사 받으러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분들이 줄줄이 서서 기다린 다음에 몇 시간씩 기다릴 텐데 그런 거 우리 불안해하죠. 네. 줄 서 있는 그 안에서 자체를. 얼마나 많은 위험이 존재하는데 네. 하나의 아이디어로 그걸 해소했는데 참 뭐 일본이 안 쓴다니까 뭐 그렇고요. 아마 쓰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청와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지금 세계적으로 표준화돼 가고 있는 네. 양상이다. 네. 일본의 반박이 오히려 지역적인 것이다. 해외에서 라고 저 이야기를 했는데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네, 저는 뭐 반박의 가치도 네, 없다. 영상입니다. 예,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어때요? 저희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잠깐 보실래요? 네. 포항시 아이디어인데요. 네. 호미곶 광장에 차들이 줄줄이 서 있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제철 생선인 그 지역의 강도다리 회를 상인들 통해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감염 위협이 있어서 횟집이 장사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차에 포장해 준다는 거예요. 네. 드라이브스루 횟집이 차려진 거예요. 포항시에 의해서. 얼마예요? 저희 1kg에 한 세트에 2만 원. 가격도 참 좋네요. 네. 착하네요. 네, 가격이 착합니다. 준비한 500세트가 3시간 만에 동났다고 하니까요. 네. 외부로 나오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특히 또 수산물이 지금 아주 소비가 활성화될 시기인데 지금 소비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지역의 수산물을 많이 저렴하게 드시고 코로나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런 마련했습니다. 포항시 아이디어가 대단합니다. 상인들 살리는 네, 아이디어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죠. 그리고 다른 시도도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저기 지금 임시로 하는 건데 지난 주말에 했고요. 오는 21일, 22일 주말에 이렇게 2번 하고 끝난다고 하거든요. 네. 전 좀 안타까운 게 만약에 저 강도다리를 이 물량만 많이 있으면 좀 상설화하는 것도 네. 당분간은 하나의 방법이라는 아니 뭐 생각을 해봅니다. 각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는데 다 저렇게 뭐 해야죠. 요즘 다 안 팔리는데 이거 네. 할 수 있는 방법 같아요. 원조가 있긴 하죠. 네. 이 고속도로나 이제 시내 도로들이 막히면 뻥튀기를 많이 팔았는데 전 지역 특산물을 좀 네. 이런 식으로 활로를 트는 수박, 것도 옥수수, 좋다는 생각이 뻥튀기 듭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네. 많습니다. 네. 이제 혹시 장기라도 이어진다면 네. 그렇게 해서 좀 서로 힘든 거를 좀 달래고 그러니까요. 경제도 맞습니다.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미국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금리를 내렸는데 제 기억에 이렇게 1%나 보통 0.25%씩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4차례 내릴 걸 하루 그렇죠. 그것도 휴일 날 그렇죠. FOMC를 아직 며칠 남았는데 그 며칠을 못 기다리고 내려버렸어요. 내렸습니다. 네. 그만큼 이게 경제 위기감이 고조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데 이게 합치면은 1.25%를 그때 0.5 내리고 이번에 1 내렸습니다. 0.25를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내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죠. 네. 그런데 지금 연준은 상당히 신중하게 내리는 양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전 속보를 보고 이건 뭔가 숫자가 틀린 줄 알았어요. 1%를 내린 경우가 지금 미국 연준 역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0.75를 내린 적은 한 3번 정도가 있다. 그런데 이제 구간이 설정되면서 0.75에서 1%라고 설정은 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0.75의 방점이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1%를 내린 것은 이번이 미 연준 역사상 최초다. 네. 그래서 미국은 결국 제로 금리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연준이 아시다시피 0.25%포인트만 금리를 내려도
경제부 기자들이 바빠지고 9시 뉴스에 맞습니다. 보도를 하는데 0.25의 4배인 1%포인트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일단 오늘 미국의 선물이나 우리 코스피나 니케이, 뭐 항생지수, 홍콩의 항생지수를 보면 네.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은 일단 금리를 내린 걸로 안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크게 내릴 정도로 무서운 상황인가라고 충격이죠. 네,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도 대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 대응해야 되기 네.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4월에 열릴 예정인 금통위가 자 이번 달에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는 파다했는데 네. 아마 근일 내에 열릴 것이다 파다했는데 조금 전에 이 프로 시작할 때 속보가 나왔습니다. 4시에 오늘 금통위가 소집이 오늘, 됐고요. 네. 제 생각에는 이 프로그램 끝날 때 정도 혹은 뭐 늦어도 금통위가 6시 1시간 이전에 정도 걸립니다. 예, 네. 늦어도 6시 이전에 네. 아마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간단하게요. 네. 문제는 금리 낮추면 이자율 싸져서 좋지만 네. 시민들 돈 빌리긴 좋지만 우리 부동산 시장 이런 데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서 이런 그러니까 건 걱정입니다. 경제가 네. 경색됐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통화를 더 강화하는 네. 이 돈이 도는 쪽의 효과는 커지죠. 근데 문제는 이 가계 대출 문제 또 터질 거예요. 아마 지금 부동산 문제도 대출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네. 가격을 지금 억제하고 있는데 네. 이런 문제 등등 해서 자 그렇다면 이게 대출이 또 강화되면 이 부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 나올 거거든요. 지금 네. 추경도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국가 부채 높아지는데 네. 이 금리를 낮추면 가계 부채가 높아지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항상 금리 문제는요. 높일 때나 낮출 때나 반대급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부작용 문제는 말씀하신 짚어질 것 것처럼 이제 같습니다. 추경은 재정이라서 정부에서 푸는 돈도 많아지고 네. 통화 정책으로 금리 낮춰서 푸는 돈도 많아질 많아지고, 텐데 네.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움켜잡을지 근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워낙 미국처럼 큰 나라들이 모두 압도적인 지금 양적 완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이전에 발표한 게 7천억 달러의 자금을 풀겠다. 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금 내수 경제도 위축되고 네. 수출도 압박을 받기 때문에 뭔가 수가 필요한 건 또 사실입니다. 네. 미국은 확진자가 이틀 만에 1,000명을 넘었어요. 네. 네. 지금 그리고 전체도 3,000명을 넘었다고요? 네, 아까 저기 다시 제가 업데이트한 걸 보니까 지금 3,700명이 넘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3,700명이 우리가 이제 8,000명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절반 적네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미국 인구가 3억 3천입니다. 그렇죠. 그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니까요. 그렇죠. 쉽게 하면 6배를 곱하시면은 지금 우리 수준인데 3,700에 6배 곱하면 지금 37이 21. 예, 2만 명 넘죠. 가까이 되는 숫자입니다. 네. 민감도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회 자체가 이미 뭐 그렇군요. 상황이 굉장히 악화된 거고요. 이 숫자가 지금 문제는 이 숫자가 이제 시작일 수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 선포를 이머전시를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을 선포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네, 사실 언론과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사이가 안 좋아서 맞아요. 그렇긴 한데 뭐 트럼프 대통령 갈팡질팡한다는 비난이 연일 이어집니다. 네. 아니 이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보면은 이제 확진자와 만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기자가 직격탄을 이야기하죠. 이기적이다. 네. 왜 그 검사 안 받으시느냐? 검사 받아서 음성 나왔는데 지금 자국 내 자국민 여행 금지를 내릴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국의 정보력이나 투명성, 전문성을 카피해와야 되는데 네. 왜 북한을 모방하고 북한처럼 있느냐? 그냥 막아버리려 예.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우스 네. 코리아를 지금 카피해야 되는데 노스 코리아를 카피하는 것 같다 이렇게 네. 비판을 한 건데 네, 네. 사실은 이제 저건 좀 언론의 뾰족한 시각이고 지금 유럽 보세요. 스페인이나 지금 네. 이탈리아도 이동 제한령이 2차 대전 이후 최초로 내려져 있긴 합니다. 네. 자, 미국이 얼마나 사재기가 심각한지 뭐 유럽 더 심하고요. 네. 또 이제 미국이 유럽을 봉쇄하면서 유럽에 있던 미국 사람들 급하게 들어왔는데 또 봉쇄하기 직전에 들어오는 유럽 사람들까지 공항도 북새통이고요. 네, 영상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인데요. 네,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이 뭐 그야말로 북새통이고요. At the Chicago airport, they're packed like sardines in a line to have their temperatures taken, with thousands of people. 승객들이 입국한 다음에 통관 절차에 모두 10시간 가까이 걸렸다고 하니까요. 네, 여기는 마트입니다. 네, 요즘 언론에서 자주 보시죠. 미국 대형 마트. 생필품들 줄 서, 여기 뭐 대형 마트 밖에까지 저렇게 줄을 하염없이 서고 있고요. 사재기 때문에. 네. 특히 우리 휴지를 네. 휴지를 이렇게 사재기 한다는 이거는 이제 총을 사요. 네, 총까지. 이제 총기를 우리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미국은 총기가 허용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도 총으로 무장해야겠다는 맞습니다. 생각 때문에 총까지도 판매가 급증하고 잠깐 있고. 하나 말씀드리면 네. 지금 저기 유럽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제가 아까 시발점이라고 말씀드렸다는 네. 게 저분들이 지금 제대로 검사를 안 받고 들어오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자기네 고향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게 새로운 지금 도화선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네. 우려됩니다. 스타벅스가 매장 판매를 미국에서는 캐나다까지 네. 매장 안에서 판매하지 않고 그러니까 안에 이제 커피를 사서 앉아서 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테이크아웃만 테이크아웃은 됩니다. 네, 사가는 것만 예. 허용한다. 커피를 팔긴 하는데 네. 이 카페에 앉아서 마시지 못하게 돼 있고 네. 이제는 커피는 들고 나가야 됩니다. 네. 근데 그만큼 지금 미국은 일상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정도로 네. 충격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사람들 사재기만 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한국은 확진자가 많고 자가격리자들도 많을 텐데 어떻게 먹고 사나 싶을 거예요. 이렇게 먹고 사는입니다. 미국 ABC 방송의 보도를 보겠습니다. 미국 ABC 뉴스가 지난 14일 보도한 자가격리된 사람들에게 음식물 박스를 배달하는 한국의 자원봉사자들이라는 유튜브 컨텐츠인데요.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을 위해서 마련한 음식물 박스를 청년 자원봉사들이 이렇게 직접 배달하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ABC 뉴스는 박스마다 쌀은 물론 배, 곰탕도 있고요. 사과, 한 10만 원 상당의 음식물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를 보고 미국 사람들의 댓글도 보면 정말 찬사일색입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이 배워야 할 점이다. 그들은 얼마나 인간적으로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인가 이렇게 한국 시민들을 칭찬하는.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앞으로 8주 동안 50명 이상 모이지 말자 이렇게 권고했는데 맞습니다. 네. 미국은 사실상 기독교 국가인데 그 예배는 네네. 어떻게 한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관습적으로는 기독교 국가지만 네. 뭐 공식적으로는 국교는 없고 다종교 국가죠. 아니, 뭐, 네. 종교 자유가 있는데 그런데 미국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0명 이상이면은 거의 모든 교회 예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예배도 강제 조치는 아니지만 강력한 권고로 예배를 결국은 좀 멈추자라고 하는 운동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온라인 예배 많이 드리지 네. 않습니까? 대형 교회들. 미국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네. 전환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이 교파와 종파가 워낙 많아요. 그럼 우리가 조금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예배를 강행하는 곳들이 또 사회적인 뭐 갈등이나 네. 충돌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네. 유럽은 뭐 연일 전해드리고 있어서 그 아무튼 이탈리아는 좀- 이제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확진자 사망자가 어제 하루에만 368명이 숨졌어요. 사망자가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아니고 이탈리아 지역 신문 제가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네. 어느 분이 이제 이렇게 지역 신문을 넘기는데 외국은 이렇게 부고 전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렇죠. 한 7, 8페이지가 부고더군요. 부고로 네. 채워져 있고 사망자가 그만큼 많다는 네, 얘기죠. 하루에 300명이라는 거 우리나라하고 이탈리아 인구가 6천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우리하고 비슷한데, 비슷한데. 하루 만에 지금 사망자가 300명이라는 건 거의 뭐 네, 우리 100배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페인 총리 부인, 캐나다 총리 부인 지난주에 확진됐다고 했는데 확진됐어요. 이번엔 또 그렇습니다. 스페인 총리 스페인 부인까지 총리 감염됐어요. 네. 네, 캐나다는 참고로 이제 그 지역 여기 주민 여기가 감염은 스페인 부분, 네, 총리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지역 주민들은 많이 안 걸렸는데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걸렸는데 이렇게 총리 부부 그러니까 총리 부인도 감염되고 네. 그러면 캐나다도 그렇고요. 좀 캐나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좀 의외에서 역시나 이제 감염병이라는 건 예외 없는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군요. 스페인도 저게 또 밀접 접촉 문제예요. 지난 8일이 여성의 날이었는데 네, 네. 스페인 총리 부인이 여성의 날 행사에 참석을 했다가 그래요? 감염된 네.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행사와 모임은 위험하다. 이게 네.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우한에서 주민들이 계속 봉쇄돼서 집 밖에 못 나갈 때 이렇게 서로 우한 짜요라고 네, 했죠.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를 위안하고 힘내자 했던 영상을 우리가 본 기억이 있는데 이번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 낭만적이죠. 축제 네. 좋아하고요. 그 노래하는 영상 좀 볼까요? 네. 아코디언 연주하고 기타도 같이 연주하면서 볼륨을 키워주십시오. 제 설명보다. 네. 이탈리아 전통가요라고 해요. 여기까지 볼까요? 시간 때문에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사진 보면서 마무리 두 분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의 박계수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